네,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3년 이내에 4배 이상 상승한 종목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원리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어떤 종목과 기준에 비교했을 때 우리가 이 종목이 유망한가 이것을 오늘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최근에 급등한 1년 이내에 3배 이상 급등한 방산주를 좀 제가 소개를 하면서 이 방산주가 왜 이렇게 급등했나, 그리고 제가 일전에 언급했던 3년 이내에 4배 이상 상승 가능한 종목이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오늘은 그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끝까지 보시는 분은 아마 좋은 투자의 정보에 팁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급등 종목을 좀 분석하고요. 3년 뒤 4배 이상 상승하는 종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자, 먼저 상승 종목의 원리를 보면 급등했던 종목 LIG 넥스원, 그다음에 하나에어로스, 현대로템을 좀 제가 소개를 하고요. 이들 종목군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3년 내에 3배 이상 상승 가능한 종목이 왜 관심을 가져야 됐나?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상승을 위한 포인트는 무엇인가? 이렇게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 가지 종목, 현대로템, LIG 넥스원, 하나에어로스의 이 회사들의 이제 주식 수,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그 다음에 배당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자, 먼저 현대로템 주식 수는 1억 900만 주입니다. 그러니까 약 1억 1000만 주 정도 되죠. 그 다음에 LIG 넥스원은 2200만 주, 그리고 하나에어로스는 4550만 주 정도의 발행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매출을 한번 볼까요? 먼저 23년도 작년 결산의 현대로템은 3조 8,500억 정도 매출을 올렸고, 그 다음에 22년도 결산에서는 3조 1,600억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LIG 넥스원은 23년도에 2조 3천억, 그리고 22년도에 2조 2천억 정도 매출을 올렸어요. 그리고 하나에어로스는 23년도에 9조 3,500억, 그리고 22년도에 6조 5,300억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자, 영업이익을 한번 볼까요? 자, 영업이익을. 자, 영업이익을 보시면 현대로템은 작년에 2,100억, 그리고 LIG 넥스원은 1,863억, 그리고 하나에어로스는 6,911억 정도 됩니다. 자, 순이익을 보게 되면 현대로템은 1,470억 정도, 그 다음에 넥스원은 1,790억, 하나에어로스가 3조 7천억 정도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아니, 그 9조 7천억, 9,700억 정도의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하나에어로스가. 그러면 이 내용을 보시면, 자, 그리고 이제 LIG 넥스원의 순이익은 2023년도에 1,740억, 그리고 현대로템의 순이익은 1,567억 정도 됩니다. 자, 배당을 보시면 LIG 넥스원이 작년 결산 기준으로 1,950원, 그리고 하나에어로스가 1,800원, 그리고 그 22년도에는 배당 1,000원, 넥스원이 배당 1,500원, 현대로템은 작년에 배당을 100원 정도 했습니다. 자, 그럼 주가를 한번 볼까요? 주가를. 자, 주가를 보시면 23년도 3월, 작년 3월이죠. 현대로템 주가는 25,000원이었고, 지난 10월 4일 날 종가가 57,000원이었죠. 그리고 LIG 넥스원의 주가를 보시면 작년 3월에 68,500원이 평균가인데 지금 10월 달에 22만 3천원에 마감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가 96,500원에 작년 3월 달에 주가가 33만 7,500원까지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가의 상승폭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한번 주가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들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 에어로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 에어로스 주가를 보시면 작년에 3월 달에 주가가 이제 여기였었죠. 그죠? 3월 달에 한 9만 8천 원대 이 언저리였는데 지금 33만 7천 원 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LI 넥스원도 작년 3월 달에 이 정도 가격에서 7만 원대 전후에서 지금 22만 원 가 있고, 또 현대 로템 주가도 보시면 작년 3월 달, 2월 달에 2만 5, 6천 원 했던 게 지금 이제 5만 7천 원 가 있죠. 그죠? 이런 주가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하나 에어로스가 이렇게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발행 물량이 4,500만 주인데 작년에 매출이 이제 9조 3천억에, 그리고 영업이익이 7천억 가까이 되고 순이익이 한 9,700억 정도 됩니다. 연결 기준으로. 또 배당을 1,800원 정도 했어요. 근데 그 전년에 1,000원에서 배당을 800원 올렸죠. 이런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 에어로스가 앞으로 배당을 굉장히 늘려갈 것으로 추론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LIG 넥스원은 뭐 2,200만 주에 뭐 영업이익이 한 그 순이익이 1,700억 정도 되니까 꾸준하게 배당은 한 1,950원 전후에서 해주고 있어요. 아마 올해도 2,000원 전후의 배당을 좀 할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것은 현대로템입니다. 주식 수가 1억 1천만 주 가까이 돼요. 그리고 매출이 3조 8천억에, 영업이익이 2,100억에, 순이익이 1,560억이고 배당을 100원밖에 안 했어요. 물론 그 앞전에는 배당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산주의 테마에 맞물리면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해서 지금 5만 7천 원대까지 이제 올라왔단 말이죠.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결국은 테마가 주가를 올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한번 보시면 테마의 강력한 흐름이 주가를 올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테마가 주가를 올렸고 발행 주식 수 대비 영업이익과 순이익, 배당 이런 기준으로 주가가 강하게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주가는 발행 주가,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이 배당 가치가 좋아지면 주가는 반드시 올라간다. 그런 주식을 찾으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가능성이 높다. 제가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하나에 더 비교를 좀 한다고 보면은 상승 종목군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삼성물산을 하나 설명을 드렸어요. 삼성물산은 발행 주식 수가 100원짜리 기준 1억 9천만 주예요. 그 다음에 배당금이 2,550억 정도 됩니다. 2,550원. 한 주당 배당금이 2,550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배당금이 한 2,000원 이상, 2,500원 정도 되면 주가는 평균 한 1만 원 이상은 간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삼성물산이 매출이 작년에 41조 9천억에 영업이익이 2조 8,700억 했습니다. 그러니까 2조 8,700억. 순이익이 한 2조 한 2, 3천억 돼요. 작년에 삼성물산이. 그럼 삼성물산 주가도 한번 볼까요? 삼성물산 주가도 한번 보면 흐름을 좀 더 알 수 있겠죠. 지금 삼성물산 주가를 보시면 삼성물산 주가는 지금 지난 10월 4일 날 13만 6,100원 정도 마감했고요. 올해 최고가는 한 7만 원 정도 터치하고 지금 13만 원대로 좀 조정을 받았고, 월봉 차원에 꾸준하게 보면 꾸준하게 지금 10만 원대 이상, 11만 원, 12만 원대에서 꾸준하게 15만 원 사이에서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이게 삼성물산의 사이클이에요. 그러면 삼성물산이 이렇게 성장주냐? 그건 아닙니다. 삼성물산은 성장주로 보기에는 좀 한계가 좀 있다. 삼성물산이
포스코 인터와 차이가 있다는 것은 에너지 회사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포스코 인터와는 차이가 있다. 에너지 회사가 아니라는 점. 삼성물산은 그야말로 사업회사죠. 삼성물산은 뭐 옷도 만들고 그리고 특히 레미안 아파트 만드는 삼성건설을 합병해서 삼성물산이 탄생했고 그래서 수익 구조가 그렇게 많이 좋아졌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어떻게 봐야 되느냐? 최근에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IR을 꾸준하게 하죠. 하지만 저는 이거 언젠가를 결실을 볼 것이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미래 투자 사업을 잘하고 있어요. 그 미래 투자 사업이라는 게 성장 반영 아이템. 그러니까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게 구동 모터, 그 인도네시아의 팜유. 그러니까 식물성 반도체라고 하죠. 요즘에 이것도 좀 관심 있고 또 우크라이나 기반의 식량 사업도 꾸준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테마가 반영되고 있지 않지만 전쟁이 끝나고 우크라이나 재건과 식량 사업성도 미래 사업탐으로서 충분하게 가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그 거래소의 밸류업 100개 종목이 포함이 됐고 4분기 내에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일단 내놓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것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는 뭐 배당금은 1,000원이고 올해 영업이익은 한 7천억 한 중반 정도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꾸준하게 순이익도 올해 영업이익은 1조 1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 순이익은 한 7,400억 정도 예상이 되죠. 영업이익이 1조 1천억, 순이익이 한 7,500억 정도 예상이 되죠. 이런 기준으로 보면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가치는 어떻게 보게 되면 상당히 좀 감춰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지 않냐?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죠.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다른 종목, 방산주나 그런 종목에 비하면은 좀 많이 못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대왕거래 테마에 이제 묶여서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이 대왕거래 테마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면 안 돼요. 대왕거래는 하면 좋고 안 해도 상관없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미 2023년도 작년 1월부터 에너지 사업을 출발을 했고 이 회사가 이제 작년에는 이제 2차전지 테마에 묶여서 9만 7천 원까지 갔는데 올해는 대왕거래 사업이 이슈화가 되면서 7만 원 터치했다가 지금 5만 5천 원 중반대 가고 있잖아요.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이 사이클이 앞으로 계속 이 사이클이 가지만 이 사이클대로 저는 우상향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우선적으로는 이 매물대가 이 6만 원에서 7만 원 이 사이 매물대가 이때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6만 원과 7만 원대의 매물대가 뭐 언젠가는 돌파하겠죠. 이 매물대 돌파 흐름을 좀 잘 체크하면 좋은 해답이 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계속 저희가 이 회사가 이제 앞으로 어떤 수익 가치를 낼 거냐 그걸 봐야 되는데 지금 포스코인터의 올해 상반기 매출을 보게 되면 트레이딩 철강 트레이딩 매출이 86.9 에너지 사업 매출이 13.1이에요. 그러면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전체 수익 구조는 에너지에서 80% 이상을 내고 트레이딩은 그야말로 한 자릿수밖에 안 돼요. 한 자릿수. 그러니까 매출 단위는 철강 중개 무역을 통해서 크지만 수익 구조는 크지 않다. 이미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에너지 사업 부서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 회사의 좀 올해 2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이 회사의 한번 흐름을 볼게요. 지금 보시면 2023년도 2분기하고 24년도 2분기 보세요. 매출은 8조 2천억이에요. 2분기에가. 그죠? 영업이익률은 4.2 정도 나왔죠. 그 다음에 에너지 분야가 1996억이고 소재 등 그런 분야가 1476억 정도의 기본적으로 순이익을 매출 영업이익을 냈어요. 그러면 이 트레이딩 분야는
거의 한 20% 미만밖에 안 돼요. 자, 재무적인 상태를 한번 볼까요? 이쪽도 재무적인. 보시면 지금 차입금이 23년도 2쿼터에 6조 3천억의 차입금에서 지금 차입금이 5조 8천억으로 한 5천억 정도 차입금이 좀 줄었어요. 그죠? 차입금 규모가 굉장히 좀 낮아지고 있다. 이런 흐름을 좀 봐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EP라고 그러죠. 이 천연가스 개발. 이 분야에서 보게 되면 이 미얀마 가스전이 이 쿼터에 매출액이 1913억인데 영업이익이 1300억이에요. 그런데 이 호주 세넥스 분야의 매출액이 637억인데 87억밖에 안 되죠. 그죠? 영업이익이. 그런데 이제 앞으로 26년도까지 이 세넥스 분야에서 굉장히 큰 수익이 나올 겁니다. 그 분야는 세넥스 판매량 감소 및 세배 증산을 하는 비용 증가가 반영이 됐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호주 세넥스의 매출 확대를 위한 증산량을 3배로 늘리기 위한 개발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지금 터미널 발전, 광양의 터미널 사업과 인천에 이제 발전 사업이 있어요. 이 터미널 분야에서 매출이 2분기에 306억인데 영업이익이 69억 냈죠. 그런데 이 터미널 분야에서 보시면 올해 2쿼터에 5,740억의 매출에서 지금 영업이익이 470억의 영업이익을 냈단 말이죠. 그러면 올해 1분기에만 그 터미널에서 600억 영업이익을 냈고 2분기에 470억 영업이익을 냈으니까 상반기에만 이 그 발전해서 영업이익이 1,07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단 말이죠. 자, 그다음에 터미널 가동률을 한번 보세요. 터미널 가동률을 보시면 지금 터미널 가동률이 61.2% 지금 올라가 있어요. 그죠? 발전 이용률도 44.8%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뭐 100%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한참 미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 좀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철강 사업 보세요. 철강 사업 보시면 철강 사업에서 매출액이 26조 9천억 했어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432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이 쿼터에 3,300억 정도 올렸는데 철강 사업 영업이익이 430억밖에 안 돼요. 매출은 26조 9천억인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포스코 인터는 에너지 사업 분야 내에서 85%의 영업이익을 뽑아내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영업이익 회사다. 이 철강은 투자 없이 그냥 트레이딩만 하는 거니까 그냥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모타코아 볼까요? 모타코아 보시면 올해 이 쿼터에 812억 매출 올렸는데 영업이익이 1조 2천억 적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해외 판매량은 5.7% 늘었어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쭉 보시면 다음에 이제 뭘 봐야 되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뭘 봐야 되냐면은 지금 미얀마 해상 가스전 개발 사업이 3단계 개발, 4단계 사전 계약이 작업이 진행 중이다. 그래서 4단계가 24년 7월, 올해 7월부터 생산시설의 기본 설계가 지금 개시가 되어서 24년 7월에 본공사가 개시되어서 26년 6월에, 그러니까 지금 내후년 1년 한 6개월 뒤에 26년 1월부터는 시출을 해서 27년도부터 가스가 이제 생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매출이 더 는다는 거예요. 27년도에 매출이 훨씬 더 느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호주 세넥스는 세배 증산을 위한 확장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서 지금 연방정부 환경승이 통과돼서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보시면 여기 26년도에 22년도 생산량의 3배 이상 늘어나는 61.8 PJ로 늘어난다는 거죠. 이게 22년도가 18.85인데 26년도 내년 내후년에 22년 1년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3배 이상 생산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 미얀마 가스전 27년도 급증하고 호주 가스전은 이제 앞으로 1년 반만 있으면 3배 이상 증산이 된다는 거죠. 이 내용을 보시면 매우 긍정적인 내용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걸 보셔야 돼요. 그 천연가스는 업스트림, 그래서 현장에서 가스를 생산하는 프로젝트가 있고요. 미드스트림, 그래서 이제 가스를 저장하고 운송하고 트레이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양 터미널을 확장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운스트림,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발전소로 가서 이것을 열 공급을 하는 것. 그래서 업, 미드, 다운 이 세 가지가 지금 완벽하게 지금 갖춰지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 미드스트림이죠. 올해 6월 달에 LNG 가스터미널 광양터미널 6호가 준공이 됐어요. 이게 이제 물량이 늘어났죠. 그 다음에 26년도 3쿼터에 7호, 8호 탱크가 준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드스트림 용량이 훨씬 더 늘어나요. 이렇게 되면 터미널 사업의 국내 LNG 운박을 통한 이 대여 사업의 수익이 훨씬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저장 시설이 되기 때문에 미드스트림을 위한 가격이 다운될 수 있는 조정 능력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연가스의 시운전, 벙커, 반출 이런 쪽의 사업도 굉장히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모타코아 쪽인데 이 모타코아는 아직 실적이 좀 반영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그 국내 이제 24년도 올해죠. 24년도에는 해외에서 국내를 다 포함해서 한 275만 대 물량, 그 다음에 26년도에는 411만 대 물량, 그 다음에 28년도에는 515만 대 물량, 그 다음에 2030년도에는 450만 대 물량을 한다. 이런 계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 용량이 해외가 지금은 올해는 6만 대밖에 안 되는데 26년도에는 221만 대, 그 다음에 28년도에는 377만 대, 그리고 30년도에 423만 대, 그래서 700만 대 분량의 용량을 늘리겠다. 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29년도에는 이제 해외가 249만 대, 그죠? 그 다음에 한국이 210만 대, 해외 그 생산 구조가 더 커지죠. 이 부분들 전부 다 북미의 현대차, 전기차 쪽으로 많이 이제 확장되는 거죠. 이쯤 되면 이제 캐즘도 거의 끝나가고 사실상 뭐 그때는 전기차가 30년도에는 이제 무조건 의무 생산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뭐 포비아 현상, 전기차의 두려움 현상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이제 다운되고 내년부터는 뭐 전기차 2차 전지 분야가 내년 가을부터는 이제 흑자 구조로 이제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상당 부분 긍정적 시그널로 가고 있다. 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포스코인터는 이런 흐름을 봤을 때 매출 비중의 흐름이 여전히 지금 성장 구도에 있고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지표상으로 보면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올해 24년도에 매출액이 이제 32조 나왔어요. 이제 얼마 전에 이게 이제 메리츠 증권 자료입니다. 32조. 25년도에 34조 5천억. 그 다음에 26년도에 37조 1,800억의 매출 예상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올해 1조 1,600억, 내년에 1조 3천억, 그 다음에 26년도에 결산이 1조 3천, 1조 5,3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여기 있는 순이익이 올해는 한 7천억, 그 다음에 내년에는 8,500억, 그 다음에 26년도에는 1조 300억 정도의 기본적으로 순이익이 예상이 된다는 거죠. 순이익.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기 한 번 더 나와 있죠. 올해 7천억의 순이익, 그 다음에 내년에 8,500억의 순이익, 26년도에 1조 300억의 순이익.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런 부분, 현금의 증가. 여기 보세요. 현금의 증가. 올해 현금이 2,200억이 늘고, 내년에 현금이 6,100억이 늘고, 그 다음에 26년도에 현금이 6,400억이 늘어요. 그래서 기말의 현금 보유 금액이 올해는 1조 3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내년에 현금이 1조 9,700억, 그 다음에 내후년에 26년도에 2조 6천억의 현금 보유액이 늘어난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주주가치 제고에 따른 배당 금액이 이제 올해 4분기에 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 배당 금액도 내년과 내후년에 걸쳐서 저는 충분하게 아마 2,000원대는 가 있지 않을까, 저는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은 가정치입니다. 물론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지만, 가정치로 본다고 치면, 사업의 흐름으로 본다고 치면 저는 충분하게 긍정적 요인이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그 부분들을 한번 충분히 잘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20분이 넘게 걸쳐서 다시 한번 투자의 방법과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산주를 설명을 하고, 또 지난 그 주에는 메리츠 금융지주의 주주가치 제고 자사주 소각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결국 순이익의 증가, 영업이익의 증가, 주주가치 제고, 이 세 가지가 동반되면 주가는 올라갑니다. 단지 여러분이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동화 아시죠? 거북이처럼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기는 게임을 할 수가 있는데, 꾸준하게 직장인들이 월급 받아서 이달에도 3주, 다음 달에 3주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직장인들은 투자를 하는 게 좀 좋고요. 또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또 중년층이 다가올수록 안정된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 그 경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매우 좋아졌잖아요. 그런데 대선 변수와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의 강세, 채권금리 상승에 따라서 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은 좀 낮아졌고, B컷보다는 베이비컷 또는 동결의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여전히 뜨겁다는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물가가 2.23%대로 안정이 되었지만 다시 미국 경기가, 다시 물가 인플레가 또 올라가게 되면 주가가 또 출렁거릴 수가 있거든요. 물론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미국 경기 좋습니다. 따라서 금리를 가지고 미국은 조절을 잘 해나갈 겁니다. 따라서 우리 국내 증시는 미국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좋은 종목, 미래 가치가 있는 종목에 꾸준하게 한 70% 투자하고 30%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짧게 현금성으로 치고박는 그런 매매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한 25분에 넘게 걸쳐서 여러분께 투자의 가치와 종목의 가치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이제 4개월째 되는데, 제가 좀 자주 영상을 올리지 않아서 그런지 구독자 수가 아직도 500명을 못 넘었습니다. 여러분, 우선 구독자 수가 500명이 넘을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구독하기,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차곡차곡 더 안정된 종목, 검증된 종목 전략으로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톡커피 운영하고 있는 한국경제TV의 전 김인환 단장이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